자, 요즘에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높은 관심을 받았었던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풀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을 예정했던 지역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또 재건축 시장이죠. 실제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그닥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남권에서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 비강남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러한 투자의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은요 자기의 지금 현재 자금적인 컨디션 그리고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방향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성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개발 어떠한 재건축 물건을 사야 되느냐 그것을 사면 어떻게 수익이 나한테 남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에는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2부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수익성 분석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혹시 모자란 부분들은 내일 강의 시간에 와서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재개발 쪽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분담금이에요. 가장 분담금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분담금이 나오느냐를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분담금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그 분담금에 따라 나의 수익성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적인 접근 방법은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조합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비례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례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분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잉여 토지 의 가치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례율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남죠. 이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률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연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나누기 내가 들어간 투입 금액인 거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투자 수익이 있고요. 조합의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투자 수익이라고 한다면 조합에서도 하나의 재개발 사업 혹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 기존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만한 수익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든 재개발 단지든 비례율이라고 하는 조합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일단 총 나중에 분양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재개발 단지나 재건축 단지나 다 지었을 때 이것을 종후 자산이라고 합니다. 다 지었을 때의 그 자산 가치 평가액의 총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총 매출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총 매출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비용은 이제 공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나가겠죠. 이것을 이제 수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익 에다가 나눠줘야 될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요. 기존에 내가 투입됐던 자산 가치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일쪽으로 뭐 몇 평 이렇게 넣을 수가 없죠. 단위를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란 그 감정평가의 총액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요, 이 조합의 전체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비례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비례율이 나오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성과는 비례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수익은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구역 지정이나 기본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첫 번째 수익은 일반 분양 단계에서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수익은요 입주 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일반 분양 가격 자체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40평 아파트가 있더라. 그럼 40평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이 일반 분양가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다라고 하면은요 대략 8억 정도로 나중에 일반 분양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대략 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88에 64, 6억 4천 정도가 조합원 분양가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냐면 이제 분담금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더 돈을 내어야 내가 40평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을 인정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 금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가액은요. 뭐와 뭐가 곱해지게 되냐면요. 감정평가 금액,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줘야 돼요. 이 비례율이 아까 말씀드린 조합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가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다. 5억인데 비례율이 여기가 한 10% 정도의 수익이 더 났다. 라고 하면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5억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으로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억 5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조합 분양가에서 빼게 되면 9천만 원 정도 예,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9천만 원에다가 내가 지금 부동산에 가서 사는 가격,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6억 주고 사더라라고 하면은 6억 9천만 원 과 예상되는 일반 분양 가격이 아까 8억이었죠. 그러니까 8억 정도의 40평 아파트를 가 판매가 되는데 나는 결국 6억 9천만 원을 사게 되는 것이니까는요. 여기서 돈이 1억 천 정도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1억 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1억 천 정도가 남았는데 내가 투입 금액이 만약에 뭐 한 5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요. 대략 한 20%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비례율로 개인의 투자성을 가늠해보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지분율로 접근을 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에 따라서 무상 지분율과 그리고 무상 평형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두 50평짜리를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A가 30평을 가지고 있고 B가 30평을 가지고 있고 A가 20평을 가지고 있더라. 50평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얘가 나중에 용적률을 200% 정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이다라고 하면 아마 100평 정도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이 100평 정도의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뭐 평당 5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5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결국 나는 2천만 원에다가요 100평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총 매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총 매출에서 내가 무엇을 빼야 되냐면 나가는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 15억을 다시 평당 이 동네의 시세로 나누게 되면은요 연면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75평 정도가 나오겠죠. 이 75평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데 이 75평이 바로 재건축 단지에서 얘기하는 무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상평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75평이 몇 평의 대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가가치냐면 대지 50평을 가지고 만든 75평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100을 해서 상수를 세어보면은요, 얘는 150%라고 하는 그러한 비율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50평 땅으로 사업을 하면은 75평의 무상평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150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무상지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상지분율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 그 분담금과 지금 현재 시세를 중개업소에 가는 거를 합쳐서 수익률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 이 방법이 바로 두 번째 지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아주 쉽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두 가지는요.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사업 초기에 있는
사업 초기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무상지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잉여 토지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재건축 전에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만약에 22평짜리가 있더라. 근데 이것밖에는 몰라요. 이것밖에 모르고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쪽의 용적률이 예를 들어 200%의 적용을 받는 그러한 재건축이더라.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대략적인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22평이면은요. 이 토지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다 보면요.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땅을 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반 시설을 내줘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기부 체납과 그 다음에 내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땅 위에다가 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을 2평을 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지 지분이 몇 평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다라고 하면은요, 대지 지분이 몇 평이 필요할까요? 우리 보통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200%니까 대략 2배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의 대지 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대략 17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용적률이 250, 300 이렇게 재개발 증거축에서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대지 지분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평 아파트가 용적률 200%라고 한다면 대지 지분은 17평 정도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34평 아파트를 하나 만들기 위한 필요한 17평 대지 지분이 나눠질 겁니다. 그럼 이게 합치면은 19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22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평 정도가 남냐면 3평 정도가 남아요. 이 남은 3평 정도를 잉여 대지 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 대지 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갖게 되었을 때 분담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담금을 오롯이 건축비를 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잉여의 이 토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나머지를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평 아파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34평이라고 하지만은요, 얘가 이제 기타 공용 면적까지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요, 대략 얘는 55평형의 전체 계약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평당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4, 5, 20, 한 2억 2천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사업비가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2억 2천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예요. 나중에 여기가 일반 분양을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34평이면은 일반 분양가 예상은 대략 한 2천만 원이니까 6억 8천 정도가 나오겠네요. 6억 8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원가가 있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에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남는 돈이 되게 됩니다. 조합원으로서 하나를 팔게 되면은 남는데요. 4억 6천만 원이 남는데 이 4억 6천만 원이요. 과연 몇 평에 남았느냐? 아까 몇 평 썼었죠? 대지를 17평을 써가지고 4억 6천만 원이 남았어요. 대지를 17평 4억 6천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대략 대지 지분당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 잉여 토지가 몇 평이었냐면 3평이었습니다. 3평이 아까 남았었죠. 이 3평을 3천만 원을 곱해주게 되면은요, 대략 9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아파트의 가격에서 9천만 원 정도를 뺀 것,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34평 아파트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요, 2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요, 대략적으로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중에 34평 아파트를 가는데 필요한 조합원으로서의 분담금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업 초기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서 대지 지분과 용적률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일 저희 강의장에 오시면은요, 이러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